먼저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향선이라고 합니다. 네. 어저께 좀 술을 좀 마셔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잠겨 있어서 어지간하면 마이크를 쓰고 싶은데 좀 아니에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괜찮다고 하시면 안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 명대 유학 비판 중에서 정성서하고 정심 해석인데요. 이게 제 기본적인 어떤 관심은 그러니까 명대의 유학자들이 탈주자학적인 경향을 띠는 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진원장이나 담약수, 나음순, 왕수인, 나음순으로 이어지는 이 탈주자학적인 경향의 유학자들이 자신들의 그 학문적인 근원이자 연원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정명도를 추종하면서 정명도를 정의천과 분리시켜서 정명도의 학문을 자신들이 계승한다라는 의식하에서 그 탈주자학적인 어떤 입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왕수인의 이 정성서, 정명도의 이제 정성서로 알려진 잡행거 장자우 선생서라고 하는 그 편집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왕수인이 이제 자신의 어떤 양지설과 결부시켜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저 정심은 이제 대학에 이제 정심장이 있죠. 전 6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7장인가요? 정심장에 대한 해석에서 조금 전에 이제 손순복 선생님께서도 이제 나음순의 그 도심과 인심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지만, 나음순의 어떤 그 관점이 이 정심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게 있는데, 요걸 이제 퇴계 이황이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제가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관계도 그렇고,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정성서와 관련된 이 왕수인의 논의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나음순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크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퇴계 이황이 정주학 계승의 차원에서 어떻게 명대 유학의 탈주자학적 사조를 비판하는가라는 게 이제 제 문제의식의 출발점이고요. 이 명대 유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탈주자학적 경향이 이제 조선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화당 서경덕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계 이황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탈주자학적인 그런 명대 유학의 흐름이 조선에 유입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제 퇴계 이황이 거기에 대한 비판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비판의 과정이 사실은 그 퇴계 이황의 어떤 정주학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정성서와 관련된 입장을 살펴보자면, 정성서는 제가 여기서 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맨 처음에 이제 이 정성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제가 정호에게 정성미능부동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또는 성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정호가 이제 답한 내용인데요. 그 답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원래 성에는 공정도 없고 내외도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정성서의 정호 답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정과 내외의 구분을 가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 명대 유학자들, 그리고
체계에 있어서 어떤 해명해야 될 문제였었다 생각할 수가 있고, 2번으로 제시한 거는 이게 이제 실제 수양 공부에 있어서 이 동정과 내외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지는가라고 하는 게 이 정성서와 관련된 그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동정과 내외 부분을 관통하는 그런 관점들이 사실은 왕수인이나 그 퇴계에게 있어서 모두 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리의 내용이 상이하고 그 리를 여기 제가 체득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리를 획득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상반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구성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왕수인의 경우에는 이 정성서에서 저기 나오는 동역정, 정역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왕수인은 정성서의 내용이 되게 유명한 구절인 심의 무물이라고 하는 입장, 마음 밖에 어떠한 물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하고 부합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성의 의미는 뭐냐면, 왕수인에게 있어서는 정성, 그러니까 안정됨이라고 제가 일단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번역하고서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인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수인은 그게 이제 마음의 본체의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만나는 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된 마음의 본체의 상태를 이제 주돈이가 이야기한 주정의 상태하고 주정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왕수인에게 있어서 정성이라고 하는 공부의 과정은 결국엔 자기 마음의 본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체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마음의 본래성이라고 제가 조금 표현을 좀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이제 줄어들어서. 그래서 왕수인이 해석하는 정성의 의미는 뭐냐면, 안정됨의 상태죠. 정의 상태가 마음에 있어서 본래적인 상태이고, 이거는 고요함, 정에 해당하는 의식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왕수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의식했는 것도 같고, 또 왕수인이 생각하는 양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이라는 표현이 이제 왕수인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정된 고요함은 공목사회와 같은 어떤 의식의 무지향의 상태, 어떠한 대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왕수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 정의 의식 상태는 본연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각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어리라고 하는 표현을 왕수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하면 결국에 왕수인의 정성에 대한 입장은 이 고요에서 안정된 본래적인 의식 상태에서 그런 상태일 때라야 이제 리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추구하는 공부가 이제 정성의 공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왕수인의 관점은 그 왕수인에게 있어서 리라는 게 결국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움직임이 없는 리는 그 대상과 만나는 어떤 현상적인 의식에서는 포착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구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정을 추구하는 이유는, 마음의 안정, 고요한 상태를 추구하는 이유는 그게 아까 불교식의 그런 그 무지향적인 의식 상태가 아니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양지, 리, 본체로 본래적인 어떤 심의 상태에 도달해야
비로소 리와 심이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양지에 의거한 외부 대상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라는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정정의 본래적인 의식, 이 내적 본체의 그런 본래적인 의식에 도달해야 외부 대상과의 교접이 양지와 일치한다라는 입장이고, 이 정정의 이 마음의 본래적인 상태는 그 현상적인 상태하고는 구분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래적인 의식에 도달했을 때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동정의 문제, 내외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입장에서 그 정명도의 정성서로의 척의 동역정 정역정의 의미를 이제 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거 읽으면요. 이것이 곧 본심으로, 이러한 그 상태가 곧 본심의 상태이고 움직임이 없는 니와 합일된 의식이고, 이러한 심의 본래적 상태에 도달해야 비로소 니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왕수인의 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퇴계 이황의 경우에는 이 왕수인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1차적으로는 이 직접적으로 왕수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화담학파 내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아서 이 정성에 대한 입장, 정성서에 대한 관점을 제기해온 것에 대해서 이황이 이제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기된 문제가 아까 여기서 나온 이제 지정의 문제입니다. 지극히 고요하다라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상정해서 그걸 이제 정성의 문제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왕수인에게도 이 지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요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정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수인에게 있어서 지정은 마음의 현상적인 움직임하고 구별된 어떤 초월적인 의식의 본모습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종의 상대적인 개념이라면, 지정은 이런 동정을 넘어서 있는 어떤 의식 경지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퇴계의 경우에는 이 정의찬의 말에 근거해서 정을 추구하는 공부를 비판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경을 추구를 할 때, 경 공부를 할 때 비로소 정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주학의 기본 입장이고, 퇴계 이황은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이 지정이나 고요함을 추구하는 공부를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성서의 그 동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황의 경우에는 이 동정과 내외를 관통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특정한 차원, 본래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특정한 의식 상태를 갖다가 상정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 거기에 도달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의 어떤 니를 다하는 과정이 곧 마음의 안정을 얻는 공부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 주자학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동정과 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니지 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황은 니를 전적으로 심 내부에 있는 것만으로 보지를 않고, 심은 사태에도 사태에 이제 실현되어 있고, 따라서 어떤 도덕 주체가 사태에 나아가서 그 사태에서의 니를 확보하는, 예컨대 경물 복리에 해당하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 지어사라고 이제 사태에 머무른다라고 제가 그냥 번역했는데, 일에 머무르는 공부를 통해서 니를 체득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니의 마음이 이제 정향이 돼서 마음이 전일하게 된다는 거죠. 나음수는 좀 발표에서 좀 빼긴 했지만, 대학에 보시면 그 대학 경에 이제 그 지지 이후 유정, 정이후 능정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 지지라는 게 이제 사태에 머무르는 것을 아는 공부에 해당한다면, 거기에서 유정의, 이 정성사의 정자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정을 이제 주의가 이제 정향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태에서 네의 마음이 정향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세계 이론도 이제 그 입장에서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 리에 정향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를 체득해서 그 리와 하나된 마음이 궁극적으로 동정과 내의 구분이 없는 정성서에서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뭐 정교하게 기본 전제인 니일 분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리의 확보, 아까도 이제 발표에 나왔던 활용관통을 통해서 어떤 확보된 리의 차원은 사실은 주관 내부에서만 주관 내부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태 속에 나아가서 거기에서의 리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사태에 나아가서 도덕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리와 하나가 된 어떤 마음의 상태, 주체의 상태가 또 동정과 내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에게 있어서 정성은 리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의식 차원을 가리키는데, 리는 이제 개별적인 사태 속에서 내재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식의 본체인 성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정 내외를 관통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정성의 그래서 그 통일적인 리를 어떻게 실현하는 문제다 라고 이제 세계에게서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하자면, 정성을 왕수인의 경우에는 현상 의식의 대대적인 양상을 초월하는 어떤 무대의 본래적인 의식 경지의 추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정이나 정정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정성의 의미다라고 이제 봤다면, 이왕의 경우에는 그 현상 세계 안에 사실 정호는 이제 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 대대관계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대대관계 속에 관통되어 있는 형이상자로서의 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이 정성에 접근하는 길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성서에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관건이 되는 그 문장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확연 대공 물레 수능이라고 하는 구절이 정성서에 등장을 합니다. 요 경지를 이제 굉장히 성인의 어떤 이상적인 경지로 유학에서 받아들이는데, 왕수인의 경우에는 이 확연 대공 물레 수능이 공부의 차원이 아니라 이 정성을 통해서 본체인 양지를 획득한 이후에 그 대상 세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그런 의식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황은 이거를 이제 공부의 결과로서 도출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확연 대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의미를 봤을 때는 일종의 굉장히 보편적인 의식을 획득한 차원을 가리키는데, 어떤 보편성을 확보한 차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황의 경우에는, 이 확연 대공의 경우에는 그 본성을 온전히 하는 공부의 결과다라고 이제 보고, 이거는 정식 공부에서 본성 함양의 공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시라고 이제 구분을 했지만, 이건 약간 좀 임의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경공부가 이제 대공의 차원, 어떤 보편적인 의식의 차원을 내 도달하는 주요 공부다라고 이제 책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물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와서 거기에 순조롭게 응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부분은 사실은 정의편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물에 와서 니에 따라서 응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퇴계의 경우에도 이거를 물레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태에 나아가서 사태에서 니를 따르는 공부의 결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뭔가 차별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물레수능의 내용은 말하자면 이제 동식 공부에서 경물복리 공부 차원에서 이왕은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의 관점에서는 정호가 말하는 무내외는 성과 리의 근본적인 동일성을 주장하는 주작의 바탕 위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서 심히 무내외 의식경지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자신의 본질이나 본체로 삼고 있는 성의 온전한 실현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대상세계와의 관계에서 리의 체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황의 정성을 좀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리를 따르는 의식의 정향이다라고 제가 약간 정리를 했는데, 정성서에 대한 이황의 해석은 본성으로 주어진 리를 준칙으로 삼아서 대상과 만나는 사태 속에서 그 리에 입각하여 따르는 공부의 과정이다 는 것이고요. 이런 공부의 관건은 외물과 만남에 있어서 마음이 사물을 사물로 여겨서 그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과 사물을 관통하는 리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사물로 여겨서 그걸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성서에 보면은 그 성인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화내는 것은 화낼 만한 것이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정의처는 요거를 이제 물각부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 내용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은 이 정성서의 취지를 한결같이 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왕수인의 어떤 주관적 의식 차원에서 그 정성의 어떤 경지를 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그 정성서 뒷부분에 나오는 그 화낼 때 인간의 이제 가장 쉽게 드러나는 그 반응 중에 사람들이 잘 억제하지 못하는 게 이제 화내는 거다라고 이제 정성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문제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낼 때 잠시 그 분노를 잊고 리의 옳고 그름을 본다라고 이제 정성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리의 옳고 그름을 본다라고 하는 그 정명도의 말이 바로 이 한결같이 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황의 취지를 그 논증, 그러니까 그 논거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이황의 입장에서는 정호가 제시한 정성이 주체와 대상에 대한 구분의식을 지향함으로써 통일적이고 본래적인 그런 의식의 회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그 왕수인의 어떤 관점이고요. 그게 아니라 동정과 내외에 있어서 이거를 관통하고 있는 리의 통일성 확보함으로써 리의 정향된 의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왕수인이 주장하는 정정, 안정된 고요함이 공정의 대립을 넘어선 본래적 의식경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분명 정만을 추구하는 공부하고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왕수인의 관점은 마음의 본래성 확보가 꼭 대상세계와의 합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저 정정의 상태, 지정의 의식 상태에 가게 됐을 때 곧바로 대상세계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반응이 즉각적이고 자연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이제 왕수인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공부의 내용은 결국엔 주관 내면의 의식에 국한된 차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황이 왕수인에 대한 비판 가운데 사물을 밖에 있지 않다고 여길 뿐이고 리를 준칙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왕수인의 심해 무고와 관련된 비판이긴 한데 그게 이제 적용돼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은 마음의 고요함과 움직임은 모두 리로 관통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호가 말하는 안정됨이 리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고 정성서의 취지를 동정을 아울러서 한결같이 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면서 정식원, 동식원, 리를 체득하는 공부가 요구된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은 이제 내외와 관련해서 이 내외는 결국에 이제 주관과 주체와 대상, 주관과 객관의 문제일 텐데요. 그 왕수인을 비롯한 심학 대통학자들은 정호의 내외 양방을 주체와 대상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구분 의식을 가지지 않는 본래적인 의식 상태로 간주를 하는데, 그 이황은 이 내외를 관통하는 리에 따르는 의식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면의 주제자로서 리를 확보함으로써 외부 대상과 관계에서 그 리를 실현하는 그런 차원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은 이런 식의 정성서에 대한 해석이 영대의 그 탈주자학적인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논거로 작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마 정호와 정의를 또 구분하려고 하는 의식이 영대 유학자들 간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퇴계는 어떻게 보면 전공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공법으로 정주학의 입장에서 정호의 그 탈주자학적 경향을 재비판함으로써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호가 살아났다면 퇴계 편을 밀지 않았을까. 네, 제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현선 선생님 논문을 먼저 봤고, 글을 읽어가면서 자꾸 떠오르는 것이 이 선생님 모습이 떠올라요. 자기 생긴 대로 글을 썼구나. 그랬는데 이 논문을 어떻게 발표하실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역시 확인하셨죠? 자기 생긴 대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주 그 사변성이 높은 그 논문인데 우리가 그 지적 호기심을 잔뜩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우리 이봉규 교수님 마지막 논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96쪽에 글이 가능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논문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부분에 원태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성서에서 정호가 제시한 관점이 왕수인과 유황의 해석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또는 이제 세 학자의 견해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런 이제 궁금한 이현선 선생님은 발표문에서 정호의 정성서에 대한 왕수인과 유황의 견해를 이해를 비교하고, 이어서 대학의 정신에 대해서 남순과 이황의 이해를 비교하면서 동정에 관통하고 주관과 객관에 관통하는 이를 분부하여 그 이에 따를 때 정성과 정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황의 견해임을 밝혔습니다. 이전의 연구들은 전순록, 논변 등 이황이 영대 유학자들에 대한 비판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이황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그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서와 대학에 대한 해석 관점을 이렇게 비교하고 그 이황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은 이제 이전의 연구 방법과 비교했을 때 그런 연구 방법을 보완하는 그 방법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표문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관심은 정성서의 취지는 왕수인 이황의 해석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아니면 분리해서 세 가지 고유한 입장으로 이해해야 할까, 또 분리해서 이해할 경우에
그 다른 점 무엇일까 이런 이제 하나의 우리의 해석적인 그런 지평입니다. 이제 그 논의를 위해서 이 정오의 이제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제가 예문들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만물과 이렇게 일체가 되는 그런 이제 의식이나 또는 이제 이런 마비를 불인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이제 의학 견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일의 개념을 표현하고 또 일을 나무에 있어서의 생의가 이렇게 표출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기상으로서 이해를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의 용례를 보면 정오는 이를 이렇게 어떤 만물을 자신과 일체로 여기는 어떤 마음의 경지나 기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을 성과 리에 소속시키고 또 치근을 신과 정에 소속시켜서 설명하는 주의의 관점과는 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정오는 이제 천리라는 개념을 자신이 체득해낸 것을 이렇게 자부했지만은 그러나 인에 대한 이제 정오의 설명을 볼 때 정오가 말한 그 리, 천리는 주의가 현상자로서 어떤 이제 정의나 개탁이나 조작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 그런 성비와는 이렇게 달라봅니다. 그래서 정오에게 이는 심의 그 본래 상태이면서 또 이 지각과 이해 등 심의 활동을 통해 경험하고 도달하는 이런 경지처럼 보입니다. 정오는 이 경계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또 이 물방울조장의 경과 또 한 내외의 그 성을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정성서의 내용은 주의가 지적한 것처럼 이 본성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것, 그러니까 본성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문제를 주의가 이렇게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오는 외물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려고 외물을 배제하는 심리적 태도가 도리어 마음의 안정에 방해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으로 분리됨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근거로 내세워서 어떤 이제 확연대공의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는데요. 만약 정오가 말하는 이런 성이 마음의 경지나 기상이고 주의가 말하는 본연지성으로 성이 아니라면 그래서 마음이 지각하는 어떤 이제 상태라면 왕수인이 양지 또는 본심에 의거해서 정오를 정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이렇게 합당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제 정오는 물망물조장의 이런 경으로 이런 마음의 본래 상태를 이제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의 또 사상 마련을 통해서 양지를 이렇게 충분히 발휘하는데 즉 치양지로 나아가는 그 양념학과는 이제 다른 방식입니다. 이런 이제 논의를 이제 통해 볼 때 셋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 우리가 해야 할지 그런 이제 하나의 논을 위한 것을 제시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성서에서 칠정을 기해석한다는 논거를 이왕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장치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정성서에서 정오는 인정 가운데 발생하기는 쉽지만 제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아까 설명드린 분노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잠시 분노심을 멈추고 화를 낸 이유나 동기 그리고 그 사리를 이렇게 살펴야 하고 그렇게 하는 도리에 가깝게 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와는 이제 칠정 중에서 분노가 제어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리고 화를 내는 사리를 이렇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왕은 사리를 살피는 것이 바로 미로 기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정오는 정성서에서 기뻐함과 분노 그 자체를
그냥 인간을 당연한 정으로 여기면서 오직 사심이 개입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함으로 대처할 이제 문제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왕의 해석은 좀 간장치가 아닌가 저는 문법하고는. 세 번째는 이제 그 선학 불교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그 명도와 양령, 그 퇴계 이 세 분의 그 관점이 동일한 지평인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다른 뭘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오늘 위해서 한번 제시해 본 건데요. 그 발표문에 이제 인용된 유황의 그 서명고등 강의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함에 차등함을 두지 않는다는 국가와 남을 자신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불교의 경우는 모두 이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이제 부과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황이 뇌가 일치되지 못한 사례로 이거를 이제 들은 것입니다. 이황은 그 육보연 진원장 왕수인의 학문이 그 본심을 이렇게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 선악이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또 왕수인의 학문에 대해서는 또 한 구절에서는 선과 흡사하지만 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악이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황이 선악을 배제하는 입장에서 왕수인의 학문을 그 같은 부류로 비판하면서 정성서를 비롯한 정호의 학문에 대해서 또 그 유의미성을, 그러니까 이건 선악과 다른 방법으로 수양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는 유가적인 이제 문법을 그 의미성을 이제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이황의 독법이 어떤 의미를 이제 지닐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왕수인과 정호 역시 불교와 구별해서 자신의 이제 주장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이제 불교에 대한 이런 대응을 정성, 정신에 대한 견해와 이렇게 관련돼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상입니다. 그렇죠.